주 뉴스를 미리 봅니다. 한 주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매주 월요일에 찾아올 정치 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치 예보관이라는 코너를 짜고 의원님을 사실 생각하고 짠 코너예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실 건데 그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예보관이십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부담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뭐 예측을 하면요. 예. 일기예보가 있고 주가 예측이 있고 정치 예측이 있는데 사실 제일 예측하기 힘든 게 마지막 정치 예측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변심이 심하잖아요. 예.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행동의 어떤 과학성과 일관성과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네요. 예. 근데 정치인만큼 비과학적으로 또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네. 뭐 내로남불도 하고 뭐 어저께 한 얘기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저한테 아주 부담스러운 그 역할을 맡겨주신 그래도 한번 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 가급적 조금 예측률 높여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적중률 한 반만 되면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9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픽이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5일차가 되는 날이고 네. 내일은 윤 대통령이 또 순방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게요. 굉장히 뭐 그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 같아요. 하루 일주일 내내 흐리가요. 네,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제 저 윤 대통령 뭐 아세안하고 저 G20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몇 가지 뭐 좋은 소식이 날라올 수 있겠지만, 근데 네. 뭐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의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자회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내 정치는 보면요. 계속해서 뭐 이제 그 대정부 질문 시작되면은 네. 뭐 거의 그 싸움박질 수준에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단식 5일차인데 일단 출퇴근 단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 생각해보면 상당히 갈수록 초췌해졌는데 이 대표는 일단 그 외양은 좀 멀쩡해 보이긴 해요. 멀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여튼 단식 5일차의 일정도 많으면 이게 좀 기력도 약해질 것 같고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특히나 뭐 본인이 좀 당뇨가 있으셔갖고 뭐 아침 샌드위치도 뭐 호밀로 뭐 특별 제작을 해갖고 드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연간. 네. 그런데 당뇨 있는 분들이 이게 단식을 하게 되면요, 당 떨어지면은 거의 뭐 못 견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일째인데 뭐 계속해서 뭐 어제도 기자회견 하고 토요일에는 또 집회 나왔고 마이크 잡고 사자후도 토해내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정말 진짜 백의 단식은 물과 소금만 드셔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 그래서 그 텀블러의 비밀이 뭐냐. 네티즌 텀블러. 사이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출퇴근 단식은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낮에는 청와대 그 앞에 가가지고 천막 분수대 앞에서. 옆에 네. 가서 깔아놓고 가부좌 하고 있다가 밤에는 이제 국회 본관 앞에 가서 잤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는 오픈된 장소에서 잤습니다. 네,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밖에서. 그 국회 본관 앞 천막 기억나시죠? 우리 네. 노차장님도.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안 보이는 데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럼 안 보이는 데서 또 뭘 하시는지 또 다 궁금하잖아요. 네. 뭐 약간의 프라이버시 때문일 수는 있는데 좀 네. 여러 가지 좀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혹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어쨌든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구한 요구 사항들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한테 뭐 개각을 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 이런 거면 사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네. 어떻게 이게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출구 전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요. 출구가 보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출구 전략을 없애버렸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1, 2, 3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식 해제의 조건은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좀 이런 단식은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 아주 심플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권 받아달라. 네. 받아주니까 해제한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단식 해제 요구 조건이 없는 그 항의성 단식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무기한을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또 이제 기진맥진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 말고는 출구 전략이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 소환이 사실 오늘 그 수원지검에서 오늘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해서 다음 주 날짜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다음 주에 가겠다라고 고집을 하는 건가요? 글쎄 뭐 그 국회 일정을 하는데 그것도 약간 말장난을 했다고 봐요. 그때 네. 왜냐하면 9월 1일 날 이제 100일 회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건 맞고요. 근데 셋째 주가 9월 셋째 주 11일부터 15일 그 주가 본회의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그 주 어느 날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묘한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가요? 본회의가 없는 날이라고 해야지 왜 본회의가 없는 주라고 합니까? 본회의가 있으면 월화수목금 다 계속 있고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뭐 첫 번째 정치 분야 무슨 분야고 한 나흘 동안은 계속 본회의가 있죠. 그러니까 있죠. 본회의가 없는 날이면 되죠. 꼭 왜 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게 검찰 그 스케줄에 맞춰주지 않겠다는 건데 근데 원래 이제 출석 통보한 날이 8월 30날이었잖아요. 그날도 출석 불응했죠. 예. 오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불응하면요. 네. 일반인 같으면 100% 체포영장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검찰의 고심인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 근데 11일 주에 나오면 정상적인 단식하면요. 그때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내에서는 아예 뭐 소환이 그 여의치가 않으면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중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 잘 안 들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오디오 체크를 좀 더 하고 좋은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좀 가까이 가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재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단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게 고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올 때 건강 상태 이게 조금 검찰 입장에서는 고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정론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거 확 갈리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동조 단식을 지금 1호를 정청래 최고위원이 했고 뭐 2호가 박찬대 최고위원 뭐 그다음에 서영교 최고위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날 8월 31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잖아요. 그날 밤에 1박 2일 철야 농성 겸 뭐 긴급 의원총회를 의원총회를 했어요. 소집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제적 의원이 168명 아니에요. 네. 근데 50명이나 빠졌어요. 그 118명만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이 배지들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공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평상시 열심히 안 나오던 분들도 가서 눈도장 찍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50명씩이나 빠졌다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에서 방류되기 직전에 그 무슨 그 의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 그때는 150명 넘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식을 하니까 배지들 한 50명이 안 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토요일 그 여기 이 주말 집회에서도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추계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뭐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뭐 무더기로 불참한 거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물론 이제 열성 지지층이 있겠죠. 개딸들이 나와서 계속 뭐 이재명 대표 뭐 하고 또 친명 의원들이 동조 단식을 한다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이 단식을 계기로 오히려 그 한지붕 두 가족의 그 분화 현상이 더 오히려 촉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소속 윤미향 의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말 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이번에 일본에 갔었는데 그 도쿄에서 열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갔는데 이게 총련이 주최한 행사여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의원인데 그리고 좀 의전이나 이런 데에서 좀 지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총련 행사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뭐 부적절함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이렇게 보는데 네. 많은 언론에서 조총련이니까 친북 단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네.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장기간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조총련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만나보고요. 네. 제가 그 제 유학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조총련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요 통일부에 남북 교류 협력법에 입각해 갖고 북한 주민 접촉 사전 그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조총련은요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북한 간에 수교가 안 돼 있잖아요. 국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조총련은 일개 단체가 아니고 일본에서 북한 대표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망경봉호를 타고 원산에 그 니가타에서 원산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중단된 지가 오래됐지만 네. 그때 그 입국 비자 같은 거를 조총련에서 받아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북한 대표부의 성격이고 그리고 북한의 그 이제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있잖아요. 네. 조총련 몫으로 늘 한 5명씩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총련은 그냥 북한의 일부예요. 친북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가 오히려 않습니다. 그 일부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의원 해명이 계속 바뀌는 것도 좀 논란을 낳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민단 추도 행사가 있다고 들었다. 사실 민단과 조총련 행사가 좀 별개로 진행이 되니까. 근데 민단 행사에는 초대를 못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데 이게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고 뭐 이래서 한창 논란이에요. 제가 그 윤미향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그 장문의 해명 글을 쓴 걸 다 꼼꼼히 봤는데 네. 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첫 번째 민단 행사는 초청받지 못해서 안 갔다 그랬는데 올해 3월 1일 초청받지 않았는데 갔더라고요. 그게 네네. 어제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총련 관련 행사도 그 조총련이라는 부분을 자꾸만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관동대 학살 뭐 100주년 무슨 실행위원회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다른 행사로 알고 갔다.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행사를 위해서 연합해서 만드는 그 기구 네. 거기 초청을 받고 갔다 했는데 네. 그 보면요 앞줄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귀빈석에 다 네. 조총련계 인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총련 집회인 줄 모르고 갔다라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날 저녁에 또 다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윤미향 의원이. 네. 그것도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한 건데 그중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 한통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통련이요? 거긴 또 무슨 단체인가요? 한통련은요. 우리 국가보안법상으로 지금 재판한 거 보면요. 조총련은 이적단체로 이렇게 됐는데요. 네. 한통련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 반국가 단체예요. 그러니까 네. 한 급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요. 한통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게 본인의 남편인 김삼석 씨가 과거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혐의냐면은 일본에 가서 한통련 사람들을 만나서 국내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래서 본인 남편이 그 4년 실형을 받았는데 자기 남편이 그 한통련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한통련도 그 저녁 집회의 한 주체였어요. 네. 근데 보니까 페이스북 그 글 보니까 한통련이 히읗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윤 의원 논란은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뭐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람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주말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토요일에 대구를 찾아서 치맥 페스티벌을 갔는데 대구 출마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듯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까지는 절대 탈당 안 하고 네. 노원병 본인이 3번 나갔다가 다 낙선한 거기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이랬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대구에서 가장 나쁜 분이라는데 그러면 현역 의원을 얘기하는 건데 네. 대구에 민주당 현역 의원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붙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대구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뭐 무소속이던 아니면 자신의 신당을 만들던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 자기가 봤을 때 제일 나쁜 현역 의원과 한번 맞짱 떠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탈당을 전제로 한 대구 출마죠, 저거는. 탈당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있기가 힘든 얘기죠. 네. 아니면 뭐 탈당을 하지 않고 그럼 뭐 내부 경선을 붙여달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 시그널에서 또 한번 모셔서 어떤 얘기로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지호 예보관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어떤 걸로 가장 시끄러울까요? 아무래도요, 뭐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최근에 무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하기 쉬운 이 정부 여당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파고들 것 같은데 네.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문제는요, 이 보니까 벌써 이제 8월 24일 날 방류가 되고 나서 거의 한 열흘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뭐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 갖고요, 우리 수산물 매출액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남해안에서 지난주 열렸던 전어 축제는요, 정말 대성황리에 뭐 집 네. 나간 며느들이 다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전어 축제.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그런 그 괴담 선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안 먹히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IAEA 이거를 불신하면서 또 어제 뭐 런던 협약보다 88개국에 보낸다고 했죠. 서한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IAEA의 그 후쿠시마 그 검증 결과를 안 믿는 곳이 딱 3국 1당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3국 1당. 네, 세 개의 나라와 하나의 당. 네. 3국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고 한 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아, 네. 그런 말까지 있군요. 어쨌든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들이 아직도 오염수는 좀 불안하다라고는 하니까 안심을 시킬 만한 노력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궁금하던데 국무위원들 상대로 대통령이 좀 싸우시라고 한 이후에 뭐 최근에 유행어가 말씀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돌리지 말고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식인데 네. 그게 약간 들어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스타일?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번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주목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는 말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여야 대립도 사실상 그거 뭐 논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말싸움이에요.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논전이 되는 건데 네. 뭐 근데 이 설전이 되고 논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의 이제까지의 그 스테레오 타입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뭐 한 질문하면 한동훈 장관도요, 과거에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뭐 이렇게 질문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네. 뭐 이렇게 또 답변한 네. 적도 있죠. 그러니까 예.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지. 가는 말이 오와야지,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식에 벗어난 무슨 말싸움을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내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랑 인도 순방을 가는데 다녀오면 추석이 좀 코앞이다 네. 보니까 지금 추석 전후로 대통령실 참모 개편이든 아니면 네. 추가 개각이든 있을까 이게 좀 관심이거든요.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아니, 오늘 아침 그 조간신문에서 그 안보실 2차장, 그러니까 2차장이 국방 네, 담당 네. 차장, 2차장하고 그 밑에 국방 비서관이 좀 바뀌는데, 그렇죠. 그 후임자로 그 지금 거론되는 분이 한미 연합작전 전문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에 국방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네, 네. 이번에 그 육사 뭐 홍범도 장군 흉상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최상병 그 수사 관련해갖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 라인을 좀 정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과 무관한 개편인데, 그렇죠. 총선 출마형으로 되는 개편은 많은 언론에서 뭐 곧 있지 않겠느냐, 추석 예. 전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기국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으로서도 이걸 잘 방어해내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운영하고자 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총선 나갈 사람이라고 누구 수석 빼내고 뭐 받고 그러면요, 벌써부터 총선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총선 그렇죠. 모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금 정부 여당에게 그 적합한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국정감사 정도는 끝나야 총선용 그 용산 개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될 네.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도 예보관으로 오셔야 하니까 네. 한 주 동안 달라지는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다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신지호 예보관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